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의 김유정입니다. 숲은 생명이 숨쉬는 삶의 터전이다. 꿈과 미래가 있는 민족만이 숲을 지키고 가꾼다. 여러분, 숲세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 이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집 근처에 산과 공원이 있는 숲세권이 인기라고 합니다. 오늘 호남이는 숲속의 대한민국을 꿈꾸며 숲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재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 교수님 전원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마을 자랑도 좀 해주시고요. 어떻게 또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에 마음의 결심을 좀 했어요. 예. 몇 년 전에 시골에 조금 땅을 좀 사놓은 게 있어서 거기에 집을 지었습니다. 난생 안 해보던 이 강아지도 2마리 키우고 있고요. 농사도 지으세요? 농사는 안 합니다. 강의를 해야 되니까. 예. 농사 짓기에는 너무 시간이 그러시죠. 도저히 안 되고요. 예. 집 주변 가꾸는 것만 하더라도 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풀 뽑고, 나무 베고, 심고, 꽃 심고, 가꾸고, 하루가 정말 금방 갑니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방송 보시면. 굉장한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상과 또 현실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실현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예. 요즘 로스팅도 하고 있는데. 그러세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로스팅 하시고, 직접 이렇게 원두 갈아서 네네. 커피 내려 드시고. 찾아오는 손님 오면 강제로 맛보라고 이렇게 하고. 진한 커피 향이 느껴집니다, 지금. 네네. 맛은 있더라고요. 네, 그럼 본격적인 키워드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재현 교수님의 인생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숲입니다. 산림 전문가로 오랜 시간 연구도 해오셨고 또 현장에서 활동도 하셨잖아요. 교수님께 숲은 어떤 의미입니까? 숲은 제 삶의 모든 것의 터전이기도 하고, 숲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등하기도 하고, 포용하기도 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조금 그 과도하게 숲을 어긋내면 예. 숲은 또 산사태라든가 이런 형태로 또 보복도 해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등하게 갈 수 있는, 일 없는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에게 공평한 게 숲이고 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숲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죠. 그렇죠. 예, 누구든지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어주는. 네. 자기 발로 가야 됩니다. 그러네요. 교수님 고향이 담양이시잖아요. 네. 담양은 뭐 대나무 유명해서 어렸을 때 우리 저희 사회책에서 죽새공품 이런 것도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고향 자랑 좀 해주세요. 아름다운 산도 많고 하죠. 담양은 뭐 이게 가사문화권이기도 하고 또 읍내나 이런 주변에 보면 단정하게 가꿔져 있어요. 그리고 뭐 이상한 건물들 안 들어서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메니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전국에서 어메니티가 가장 훌륭한 지역 중에 하나가 담양인 것 같습니다. 네. 평야도 있고 산도 있고. 저는 소세원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고즈넉하고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거기서 자랐거든요. 아, 소세원. 네, 소세원 바로 위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소중한 자산인지 모르고 거기서 그냥 개구짓 하고 놀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나이 들어서 보니까 너무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정원이거든요. 예. 소세원 같은 경우가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은유자작하면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놓은 아주 대표적인 곳이 소세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자연 환경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아마 숲에 대한 사랑이
훨씬 남다르신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아버님 따라서 어려서 맨날 아버님이 새벽에 깨워가지고 산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약초도 캐고 나무도 좀 시키고 아버님 교사셨는데 예. 굉장히 아침에 열심히 사셨어요. 저는 싫었는데 뭐가 제일 싫었냐면 나무 해가지고 내려오면 친구들이 벌써 등교를 관사에서 살았는데 예. 등교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그래도 선생님 아들이라 좀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좀 부끄럽잖아요. 그런 게 좀 싫었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지금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굉장한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은 공부를 그때 많이 하신 네, 거죠. 아버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은 거의 다 가보셨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산림청장 하실 때는 정말 또 일이기도 하셨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산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숲은 보면 멈추면 그 아름다운 것이 보이거든요. 멈추면. 네. 저도 학생들한테 어디 공간에 가서 딱 한 30분 정도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기. 이런 거 한번 해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리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게 다가오고요. 지리산. 네. 몇 번 정주를 했는데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함께 둘이 지리산 정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던 기억들이 있고요. 또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제가 산림청장 할 때 방태산을 또 같이 가면서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방태산은 어디 있는 강원도 인제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요즘 또 종종 가는 곰배령, 전봉산에 있는 곰배령. 네. 야생화가 제일 이쁘잖아요. 예. 거기는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이제 산림청장으로 재직 중이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셨던 정책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산림과 지역사회가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저는 의미 있겠다 싶어서 만든 게 산림 일자리 발전소를 만들고 그루 매니저라고 하는 매니저들을 지역사회에서 선발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또 그루 공동체,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할 때 그루 공동체를 또 발굴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어떤 소소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었던 게 기억에 남고 예. 지금도 그게 남아 있어서 지속되고 있어요. 지속되고 있어서 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루 공동체. 네, 한 그루 두 한 그루 두 그루 그루 할 할 때. 때. 네. 청장 재직 기간 동안에 뭐 파격적인 시도도 많이 하셨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직접 찾아가서 대화하는 청문청답? 네.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산림 분야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또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 하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청문청답은 말 그대로 청년이 묻고 청장이 답하다. 해서 이제 청년이 묻고 청장이 답하다. 예. 네. 전국의 좀 거점 대학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지역에 그 청년들하고 함께 숲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제가 생각하는 미래 그리고 그 친구들이 바라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좀 했었고요. 숲이 저는 또는 산촌이 미래의 선진적인 공간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자연환경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청년들이 없으면 예.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청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이게 그 다음 세대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문청답했고요. 또 독자적인 연구를 하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나중에 저와 동료가 될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들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예. 대학원생들한테 연구비를 직접 주는 것도 했고요. 다행히 교수님들이 좀 불만하실 줄 알았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소소하지만 굉장히 본인들한테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요.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 교수님 좌우명인가요? 엣지맨이 되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생물 다양성이 가장 활발한 곳이 어디냐면 엣지예요. 그러니까 강과 산이 만나는 곳, 산과 들이 만나는 곳, 이 가장자리가 가장 다양성이 풍부하고 그렇습니다. 변화가 끊임없이 있어야 창조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한 5년마다 한 번씩 제 삶을 좀 이렇게
평가를 해요. 혼자. 네. 평가를 하는데 아 내가 5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다음에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끊임없이 좀 이 가장자리에서 변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삶을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내가 오픈 마인드일 때 또 세상이 저에게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꼰대가 안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하고 계세요? 97년에 교수가 되고 예. 그 후로 계속 이제 숲운동 쪽에 참여를 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한계에 딱 부딪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역 만들기 속에서 숲을 바라봐야 되는데 숲만 바라봐서는 한계점이 딱 뚜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년을 내서 예. 그 일본의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하는 데 들어가서 1년 동안 이렇게 그 공부하고 관찰을 해서 국내에도 좀 이제 여기저기 관여를 하기 시작을 했죠. 완주의 그 신택리지 사업이라든가 정선 카지노 주변의 폐광 지역 같은 예. 경우도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도입을 해서 예. 지역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예. 완주 같은 경우도 비비정 마을이나 비비정 마을. 네, 예. 거기는 할매들 중심으로 해서 할매들 요리 강습도 시키고 지역에서 나오는 식재료를 가지고 그 이 요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예. 손님 대하는 법들 이런 부분들 한 3년 교육해가지고 농가 레스토랑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드셨어요. 협동조합 만드셔서 그런 방식.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이익금을 나눠 가지는데 꽤 소득이 돼요. 마을 재생 사업 같은 거 할 때 그러면은 어떤 점을 조금 염두에 두고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잠재력을 빨리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어떤 자원들이 있고 어떤 역사 문화가 있고 거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새로운 관점에서 그걸 엮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라는 거죠. 2014년에 산촌 미리 살아보기 캠프. 네, 네. 이게 교수님이 개최하신 건데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저희 학생들하고 지금 하는 프로그램 중에 열흘 살기 이런 거 하거든요. 학생들이니까 오래 살기는 좀 힘드니까 힘들죠. 저희가 강원도나 이쪽에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분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가서 한 열흘 살면서 그 지역 만들기를 하는 것들을 좀 배우고 오기도 하고 느낌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며칠 전에도 한 친구가 괴산의 눈비산 마을에 가서 한 열흘 살다 왔는데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예. 또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로망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것과 또 실제로 살아보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점에서는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신 거 진짜 인기 폭발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귀농 귀촌을 꿈꾸는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상호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을이라는 게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자기가 기부도 하고 희생도 하고 하면서 마을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쑥 거기에 가잖아요. 이건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해. 이렇게 하는 순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존중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지역분들도 많이 이제 바뀌고 있더라고요. 저도 강아지 산책할 때 미안해해요. 왜냐하면 농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는 강아지 끌고 이렇게 산책하고 있으면 보기 좋겠어요. 위화감인가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예. 죄송해요. 근데 저는 농사를 안 지니까 이게 제 일이에요. 라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부지런해 하죠.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위안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인사도 좀 잘하고 마을 행사도 하고 참여하고 그럼요. 예. 그리고 예. 이렇게 자세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으네요, 진짜. 왜냐면은 사실 귀농 귀촌했다가 실패한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군처럼 살려고 해서 그래요. 이렇게 함께 살려고 생각을 하는 예. 게 아니라 예. 자기 울타리 쳐놓고 나는 거기서 혼자 고독하게 평화롭게 살 거야.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요. 예. 자세를 낮추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야 가능하다. 적당히 어울려야 돼요, 근데. 예. 왜냐하면 삶의 패턴이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는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상호 존중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는 건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적정선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귀농귀촌을 꿈꾸는 분들은 교수님의 이런 말씀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인생 키워드는 정답맨이 되자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잘 살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인데 결혼 20년 때 이제 충성맹세를 하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충성맹세를. 뭐 이제 재계약을 받았죠. 예. 20주년인데 당신이 어떻게 재계약을 10년 해줄 거냐, 30년 해줄 거냐, 20년 아니면 해줄 계약 해지할 건가 예, 이런 거요. 그 하면서 하여튼 정답맨이 되겠다. 예. 정답맨이라는 뭐냐면 그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대학원 출신 친구 결혼 주례를 봤어요. 아, 제자의 예, 결혼식에 주례를 하셨군요. 했는데 예. 제가 주례 때 질문을 했죠. 신랑한테. 새로운 장모님이 더 아름다우시냐? 너네 어머니가 더 아름다우시냐라고 골라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그 몇 초 동안 고민하더니 장모님이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신부가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하지 말고 정답을 얘기하라라는 거거든요. 항상 정답을 이야기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옳은 것.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예.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할 네. 줄을 알아야 예.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세요. 그래서 20주년 때 계약을 어떻게 몇 년 연장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해 보니까 예. 10년은 괜찮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저 사회활동을 계속 하니까 예. 20년은 딱 정년할 때쯤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애매하고 30년도 괜찮겠더라고요. 그 다음은 뭐 이제 어떻게 되든 20년만 빼고 10년이든 30년이든 당신 알아서 선택해라 그랬더니 평생을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종신계약을 종신계약을 축하드립니다. 늘 정답을 말씀하시니까 사랑받는 남편이실 것 같아요. 잘 이렇게 깜빡하고 예. 갑자기 제 본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깜빡하시고 진실을 꼭 얘기하시려다가 그렇죠. 아차 입을 다무시고 네. 네. 꼭 그렇게 하셔야지 종신 계약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시민단체 평화의 숲 대표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평화의 숲 어떤 활동하는지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평화의 숲은 이제 98년에 만들어진 98년에. 네. 단체인데요. 제가 2019년 말까지 청장을 하고 제가 행정 경험도 있지, 대학 교수로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지, 예. 시민사회 활동도 한 20년 넘게 했지,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그 세상에 좀 되돌려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2018년에 북한 다녀온 경험 뭐 이런 이제 기억이 너무 세게 박혀 있어가지고 네. 평화의 숲이라고 하는, 평화의 숲은 원래 남북 산림 협력을 하는 시민단체였는데 예. 제가 2020년에 대표가 되면서 조금 바꿨어요. 이제 남북이 아니라 우리 글로벌하게 가야 된다. 네. 이제 세계 곳곳에도 숲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평화에 가까운 이런 평화의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민운동을 좀 해보고 싶어서 지금 벌써 3년 됐네요. 새로운 어떤 그 비전과 활동을 좀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일 하고 다행히 요즘 ESG 붐이 있으면서 예. 붐이 아니라 저는 본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산불 피해 지역이라든가 이런 그 접경 지역의 숲을 조성을 하고 생물 다양성을 높이거나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셔가지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예. 숲의 복원이 인간성의 복원이고요. 또 평화의 복원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라서 기업들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런 활동도 저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계획하시는 일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또 우리 호남호남이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마을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좀 저는 마을부터 구하고 좀 나라를 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부터서 실천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호남인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그 풍경을 보고 자랐고 예. 그 속에서 이 바라봤던 것들이 제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호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해서 스스로 좀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호남의 어떤 특징들은 잘 살려나갔으면 하는 거고요. 호남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잘 살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모두에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이런 그 과정 속에서도 어려서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기는 담양군 고서면에서 태어났는데 아직도 그때 친구들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이 초등학교 친구들 계속 만나면서 아직도 그때 기억이 제일 생생해요. 그리고 그때 봐왔던 풍경, 그리고 이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의 삶에도 굉장히 정말 많은 것들을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남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했고, 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호남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또는 지구촌 곳곳에 그런 그 정서가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남인, 오늘은 살림 전문가이신 김재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모습으로 호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